밤새 또 잠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찜질방을 나서 도봉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가발을 다시 한번 꾹 눌러 덮어 쓴 다음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서성이는데 저 멀리 한 무리의 등산객이 왁자지껄하게 올라옵니다. 아니, 익숙한 저 목소리, 내 남편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자, 어서들 갑시다. 어서 합을 맞춰야죠. 네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합니다. 자, 이제 어서 따라가자 하면서 열심히 뒤를 밟아 올라가는데 너덜길을 조금 오르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가슴은 갑자기 펌프질을 하고 숨이 너무 가빠 더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쳐다보며 다리를 질질 끌며 올라가 보니 이미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산에 같이 다니고 손을 잡아주고 평생 안 마시던 술도 같이 마셔? 좋은 산 공기 마시며 그래 새 인생 찾았다 이 말이지? 나도 꼭 증거를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어. 답답한 당신 만나 평생 답답하게 산 내 인생. 당신 버릇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혼자 울먹거리다가 또 중얼중얼거리면서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가발을 벗어 제끼고 혼자 부침개에 막걸리를 시켜 마시니 아무 맛도 없어 겨우 한 모금만 마시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화색이 돌아 보였고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괜히 과일을 깎아 앞에 들이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당신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산에 다니면서 당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산에 젊은 사람들도 좀 다니던가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요즘은 등산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 나이든 내가 따라가려니 힘에 부쳐. 그래도 같이 산행하고 나면 참 즐겁지. 왜 진작 이렇게 지낼 줄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은 싱긋 웃으며 두런두런 제법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그동안 제게 평생 맛있게 마시던 막걸리 기포처럼 방 안에서 싸하게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마치 선보던 날 대추차를 시키며 앉아 앞에서 빙긋 웃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늦바람이 났구나. 내가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 아작을 내야지. 아니, 결판을 내야지.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중에 가는 산행을 따라 나서야겠다 싶어 도봉산에서 우리 남편을 봤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민주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입이 무거운 데다 워낙 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지라 민주 엄마는 기꺼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주 엄마의 차를 얻어 타고 미행을 해서 이번에는 꼭 증거를 잡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수요일 새벽 2시 구례구역으로 도착하는 시간표를 알아내어 민주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는 열심히 구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구례구역에 도착하니 이미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역사 밖으로 나온 남편의 일행들은 또 호출택시를 불러 타고 다같이 이동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들킬까 싶어 조심조심 택시의 뒤를 따라 열심히 가는데 도착하는 곳은 산 언덕배기의 넓은 공터였습니다. 밤새 운전하느라 고생한 민주 엄마는 주차장에서 쉬고 있고 내가 증거를 잡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석탄을 캐러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처럼 저마다 이마에 헤드랜턴을 머리띠처럼 쓰더니 불을 켜고 묵묵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랜턴이 다 뭡니까? 촛불도 하나 없이 껌껌한 산길을 따라 숨을 죽이듯 조용히 따라 걷자 눈물 콧물이 자꾸 났습니다. 어두운 제 앞의 길은 점점 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울트라 지리 산행을 시작합니다. 물은 간간히 각자 알아서 드시고 점심은 행동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도착 지점은 장터목 산장입니다. 체력이 되는 회원은 중간중간 조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분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산행을 이렇게 무섭게 시작하는지, 장터목은 어디인지, 어디쯤 가면 우리 남편이 어느 젊은 년이랑 붙어먹는 증거 사진을 잡을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고단 산장에 도착한 일행은 쉬지도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미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등에 맨 조그만 배낭도 너무나 무겁고 날은 점점 밝아오는데 두 발은 무거운 추를 매단 것처럼 점점 느려졌습니다. 쉬지도 않고 빠르게 걷다가 달리기도 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 손을 한 번씩 잡아 이끌어주기도 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하며 진짜 무장공비처럼 재빠르게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님은 사라졌습니다. 지리산은 굽이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져 있는데 저 멀리 운에는 그저 멋지기만 한데 사랑했던 원수 같은 내 님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외길이라 길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또 울며 불며 오는데 배는 또 어찌 그리 고픈지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된 민주 엄마가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 엄마를 보자마자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는데 내 인생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지리산의 저 나뭇잎보다도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러다 증거를 잡기도 전에 내가 먼저 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체력을 제대로 길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철인 3종 경기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체육 선생님인 둘째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는 경기라던데 둘째 며느리는 한동안 태릉 선수촌 트레이너로 활동할 만큼 전문 선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저는 당장 둘째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겉절이 김치를 담았으니 한 통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가, 너 그 철인 3종 경기인가 그거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철인 3종 경기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경기에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말이야. 그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잖니? 내가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말이야. 너한테 좀 배울 수는 없을까? 어머니, 체력을 기르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달리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달리기? 그건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따로 배워야 하니? 어머니, 달리기가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저랑 한번 천천히 같이 해봐요. 달리기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라 체력을 기르는데 짱이에요. 체력만 기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겁게 하실 수 있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까요? 그렇게 저는 둘째 며느리의 코치 아래 지옥의 달리기 특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첫날은 1km 느리게 달리기였는데 사실 저는 1km도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 40년 만에 처음 달려보는 저로서는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km도 달리지 못했던 첫날과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달리는 거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달렸습니다. 3, 5, 7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달리기가 늘어날수록 어떤 날은 조금 달리다가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껍기도 했고 달리고 난 다음 날에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했고 실제로 몸살을 심하게 앓기도 했습니다. 좀 봐주면서 쉬엄쉬엄 가르쳐줄 법도 한데 우리 며느리는 처음 약속처럼 반드시 저의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무엇인지 저는 이번 달리기를 통해 정확히 배웠습니다. 남편의 뒤를 내 손으로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결코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목표를 가진 저 역시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시속 8분대 후반의 속도였지만 어느덧 6분 초반대가 되었고 쉬지 않고 10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평지는 이 정도 달리면 충분해요. 이번 주에는 산에서 달리는 걸 한번 해봐요. 뭐라고? 산에서 달리기라고? 아니, 걸어서도 올라가기 어려운 산을 달려서 올라가자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산에서 다람쥐처럼 달리고 싶다면서요. 저랑 같이 해봐요. 네?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히히? 그래, 내가 다람쥐처럼 달려 남편과 그녀를 잡아야지.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자, 어머니 먼저 준비 운동을 5분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며느리의 구애에 맞춰 제자리 준비 운동을 한 후 5분 정도 걷고 나자 지금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자며 며느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 어디 달려보자. 다음에는 꼭 남편을 내 손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오르막이 많이 있어 달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시라도 빨리 내가 날다람쥐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자 며느리가 3km 반환점이라며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저의 등을 슬쩍 밀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며느리. 그저 시어머니가 체력을 몹시 기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디어 6km 산악 달리기를 해냈어요. 이제 어디 가셔도 체력을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동네에서 매일 달리기를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산에서 달리기도 하시면 좋아요. 그이가 어머님 드리려고 런닝화도 한 켤레 사두었대요. 그래, 고맙구나. 울 며느리 덕에 내가 마라톤에 나가도 될 것 같구나. 그래, 이제 준비는 다 되었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어. 라며 다시 가발을 눌러쓰고 도봉산 입구에 숨어 새벽부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나타나기만 하면 곧 나도 달리겠다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 멀리 남편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구령에 맞춰 빠르게 걷듯 느리게 달리듯 하는 일행을 보며 저도 달리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다시 한번 만지며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남편 바로 뒤에 붙어 가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옳다구나, 전현이구나 하며 너덜길을 지나 산등성이를 돌아서며 둘의 뒷모습을 먼저 한 장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보니 둘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내서 열심히 따라가며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막 엎어지려는 저를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안아 올리며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이 긴 머리는 또 뭐야? 이 가발은 또 뭐야? 땀에 젖어 삐딱하게 씌워져 있던 제 가발을 잡아당기며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어? 당신이 맨날 산에만 가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 나섰잖아.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걷고 있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사모님이신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라며 저마다 인사를 건네는데 다들 열심히 산길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같이 계속 산행을 할까? 아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오늘은 그만 저는 하산합니다. 다음 주 훈련 때 또 봅시다. 훈련?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나 속이려고 돌지 말고 대체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니니 살맛이 나던가요? 네? 울음보가 곧 터질 것 같은 나의 볼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남편은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남편의 질세라 쉬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쯤에 오자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온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사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 내가 당신 모르게 병원을 다니며 약을 좀 먹었어.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등산을 시작했어. 평생을 집, 직장, 집, 직장만 다니다가 매일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이 막막해지니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당신한테 말하자니 또 끙끙대며 걱정만 더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니, 여보, 당신 그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거예요? 우울증 그거 감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살다 보면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하듯이 인생 면역이 좀 약해진 것이지. 그나저나 당신은 괜찮아?
그리고 그 내가 손잡았다고 당신이 그년 하던 그 여자도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먹은 지 오래되었더라고. 그 여자 손만 잡아준 게 아니야. 내가 여러 손을 잡아주었지. 우리 인생이 힘들 때는 또 잠시 손을 내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어디 공자님 같은 말씀하고 있네 당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오해가 호의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손잡고 등 밀어주고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진짜 강아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하면서 볼멘 소리를 했지만 그저 남편이 바람이 났다 싶어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전전긍긍하며 걱정했던 게 참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말은 일단 다 하고 보고 웃고 떠들고 사는 나와 다르게 별다른 내색 없이 그저 묵묵하게 지내온 남편은 원래 그저 그런 무던한 성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당신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오늘같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당신 보니 당장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산에서 당신 따라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혼자 훈련했다고요. 그랬어? 바람난 남편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날쌔진 거야? 근데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어쩌누? 어? 그러게요. 바람 났으면 오늘 당신 초상 치르는 건데. 어디 함 달려볼래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당신이 못 따라올걸요? 이제는 막걸리 두어 잔은 마실 줄 아는 남편과 막걸리를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미 안나푸르나 트레킹 갈 여비도 모아두었다며 낡은 통장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이 유일한 내 편이고 나 역시 하나뿐인 남편의 진짜 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 한없이 부지런하고 말수 적은 소처럼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우리 남편 손을 꼭 잡고 도봉산을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훈련을 한 제가 더 빠르겠죠? 호호호. 코로나도 이제 슬슬 풀렸으니 히말라야 트레킹 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왕 시작한 달리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체력을 기르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먼저 하프 마라톤을 시작으로 42.19km 풀코스 마라톤도 달려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달리기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부부의 인생 후반전 계획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찬찬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 건 아닌가, 한번 떠나간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나 걱정이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뒤를 밟아서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는 마음에 달리기도 시작했고 체력도 길렀으니 일석이조이지만, 아니 일석삼조이지만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큰 거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이렇게 쉽게 생길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다시 한번 하고요. 동네 골목대장으로 자란 사연의 주인공이 인생 60이 다 되어서 달리기 지옥 훈련으로 또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하는군요. 그리고 히말라야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세요. 과연 누가 더 성공적인 등반을 마쳤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아끼는 하루 되세요.